네, 안녕하세요. 오제이튜브의 오재환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통신 지식들을 좀 유용한 거를 몇 개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게 영상을 찍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왜 내가 만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방에는 왜 사람이 못 들어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다 누구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PC방에서는 내가 방을 만들었을 때, 뭐 막 8명, 5명 막 순식간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유혹적인 제목으로 방을 만들어도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야, 네 방은 못 들어가. 하이핑 떴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 내 방은 못 들어오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셨던 분, 아니면은 좀 더 독하신 분들은 포트 포워딩이나 DMZ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들어오게끔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따라하니까 해결됐다고 박수 쳐 쓰셨을 텐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문제는 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 방을 만드는 것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IP 카메라를 세팅한다던가 아니면 나스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세팅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통신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자, 스타크래프트가 생겨나기 전에 인터넷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IP를 가지고 전 세계 누구나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IP라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고유한 어떤 나의 주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IP는 절대 겹치면 안 되고 인터넷상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IP는 숫자로 보통 구분되어 있어요. 211점 뭐 몇몇 점 몇몇 점 몇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IP는 딱 나만 갖고 있는 거고, 그 유일한 IP가 있어야만 통신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인터넷 세계가 열렸을 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을 설레게 했고, 때론 밤을 새게 했고, 시험 기간엔 시험을 망치게 했고, 때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었던 블리자드사의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는 혼자서 싱글 플레이만 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와도 대결할 수 있는 대결의 장을 배틀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의 블리자드는 공유기를 고려하지 않고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시스템을 만들어요. 배틀넷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게임을 하면은 아시아나 웨스트나 이런 서버를 선택하죠. 그러면 그 서버에 다 같이 전 세계인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채팅은 그 서버를 통해서 주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치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정보가 배틀넷 서버로 전송이 되고, 그 배틀넷 서버는 접속된 모든 유저들에게 그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다 뿌려주게 돼요. 이래서 채팅을 하며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방을 만들고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서버가 배틀넷이 아닌 방을 만든 사람이 서버가 돼요. 아까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쓰면은 배틀넷 서버로 갔지만, 이제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쓰면은 그 방을 만든 방장의 PC로 그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방에 들어온 다른 유저들에게 그 글씨가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글링을 옮겼다. 그럼 저글링에 옮긴 정보가 방장에게 먼저 전달이 되고, 그 방장이 다른 유저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즉, 게임 방을 만든 순간부터는 모든 정보가 배틀넷이 아닌 방장의 PC를 통해서 그 정보가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 만약에 방장이 공인 IP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방장이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내가 만든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자, 이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공인 IP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유기가 하는 역할, 그리고 공유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공인 IP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IP는 유일무이해야 되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IP가 곧 공인 IP예요. 여러분들이 KT나 SK 그리고 LG 이런데 돈을 주고 인터넷을 신청하면 회사들은 여러분들에게 공인 IP를 주어줍니다. 그 공인 IP는 말 그대로 유일무이하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IP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IP는 여러분들 PC를 끄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면 다음날 IP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IP가 유일무이하고 그거를 통해서 방을 만들었을 때 다른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집만 보셔도 PC가 한 대가 아니고 보통 노트북 한두 대, 핸드폰,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을 쓰는 기기들이 이미 집에 여러 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을 신청했을 때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주는 IP 하나로는 절대 모든 기기들이 다 인터넷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공유기예요. 공유기는 이름이 벌써 공유기잖아요. IP 하나를 공유해서 여러 장치들이 다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공유기예요. 최대로는 255개 정도까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은 최고 속도가 1기가라면 모든 장치들이 동시에 사용했을 때 최대 속도가 1기가를 넘지 못한다라는 제약이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거나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 속도를 다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기 하나 밑에 250개의 장치가 있어도 정말 무난하게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기를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트는 최대 보통 4개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255개를 연결하냐, 그거는 무선으로 연결하던가 아니면 스위치 허브라는 장치를 따로 연결해 가지고 포트 구멍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공유기는 몇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공유기 밑에 장치가 200개가 달려 있어도 바깥에 실제 인터넷 세상에 있는 모든 장치들은 공유기 밑에 1개가 달렸는지 200개 달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기 밑에 있는 장치들은 그 장치들이 200개가 될지라도 그 모든 장치들은 본인들이 인터넷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네,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공유기입니다. 공유기.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공유기의 밑에 만약에 장치가 3개 달렸다고 쳐봐요. 노트북, PC, 핸드폰. 그러면은 이 공유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노트북, PC, 핸드폰에 IP를 다 할당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들이 인터넷을 하려면 IP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IP는 진짜 공인 IP가 아닌 이 빨간 선 밑으로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내부망 IP를 줘요. 그 내부망 IP는 보통 192, 168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1-1이라고 할게요. 얘는 1-2, 얘는 1-3. 이렇게 공유기는 이 각 장치들에게 요런 IP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기는 자기도 IP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하려면. 그러면은 그 인터넷을 하기 위한 IP는 KT나 SK 요런 데로부터 받아와요. 그래서 뭘 받아왔냐? 예를 들어서 1번을 받아온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시고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다른 스타크래프트 유저 1번과 이제 여기 2번 있다고 쳐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까지 통신이 가능하냐? 이 공유기까지만 통신이 가능해요. 이 유저 1과 이 유저 2는 이 공유기 밑에 PC가 몇 개 달렸는지 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공유기하고만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반면에 이 공유기 밑에 있는 애들, 핸드폰, PC, 노트북은 지네들이 이 인터넷 세상에 바로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착각이 되게끔 공유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예를 들어서 PC1에서 네이버에 만약에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C1이 네이버 회사 주소를 칩니다. 그러면 네이버 회사 주소를 처음에는 어디로 그 패킷을 보내냐, 공유기로 가요. 그럼 공유기에서는 이 자식이 네이버로 가고 싶네. 그러면 네이버 주소로 패킷을 실제로 여기 네이버라는 서버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가 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요청이 왔네. 그럼 그거에 응답으로 패킷을 날려줘요. 그럼 공유기는 이 패킷이 오면 어떻게 하냐? 아까 네이버로 요청한 놈이 누구였지? 아, 이 PC였구나. 그러면은 여기로 패킷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해요. 이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노트북은 그냥 본인이 인터넷 세계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PC. 이게 제가 얘기한 조작이에요. 자, 근데 이 조작질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이 뭐냐? 아까 얘기한 네이버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PC에서 네이버로 패킷을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네이버 괜히 지웠네. 예. 그러면 PC에서 먼저
이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먼저요, 먼저. PC에서 먼저 나 네이버의 웹브라우저 정보 좀 갖다 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기 입장에서는 이 PC가 아까 네이버를 요청했지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요청이 왔으니 응답을 줬을 때 이 공유기가 아까 그 체크된 정보를 가지고 PC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셋 중에 아무도 요청을 먼저 하지 않았는데 이 다른 유저가 여기 PC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방을 만들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다른 유저가 먼저 야, 나 방에 들어갈게 라고 요청을 했어요. 땅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청이 왔는데 이 공유기의 문제가 뭐예요? 먼저 이 셋 중에서 요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유저에서 나 방 들어갈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디로 그 패킷을 보내줘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공유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틀넷에 여러분들이 다 붙어요. 배틀넷이라는 세계에 나는 공유기를 통해서 붙고, 그리고 다른 유저도 여기 배틀넷에 딱 붙어요. 예. 그래서 서로 채팅을 막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방을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방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방을 만들 때 이 배틀넷이 뭘 하냐면은 야, 너가 접속한 IP가 몇인지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IP가 1이란 말이야. 1. 그러면은 배틀넷이 이제 체크를 해요. 제가 이제 A라고 쳐요. A라는 유저의 IP가 1번이구나. 오케이. 1번이 방을 만들었네. 그러면은 이 배틀넷은 이 방에 접속하려면은 1번으로 접속해야 돼 라는 정보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저가 이 A라는 유저가 만든, 그러니까 얘는 B라고 할게요. B라는 유저가 이 A라는 유저가 만든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방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 조인하기 위해서 방 목록이 나오면 여기 뭐 3대3 헌터 막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누르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만든 방장의 IP가 1번이구나 라는 정보를 이 배틀넷이 알려줘요. 유저한테. 예. 그러면 이 유저는 방 조인을 딱 누르는 순간 무슨 시도를 하냐? 이 1번이라는 IP를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배틀넷은 쏙 빠져요. IP만 알려주고. 딱 배틀넷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아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틀넷은 사라졌죠. 다른 유저는 뭐야? 1번이라는 IP를 가지고 얘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내 공유기 입장에서는 내가 1번이야. 그래서 다른 유저가 아까 B라는 유저가 방에 들어온다라는 요청을 공유기까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이 정보 요청을 이 얘로 줘야 되는지 얘로 줘야 되는지 얘로 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핑이 뜨고 절대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이 바로 포트 포워딩이랑 DMZ라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PC를 보면은 포트 번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포트 번호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는 7이라는 포트를 쓰고 브라우저는 80이라는 포트를 쓰고 그리고 워크래프트는 90이라는 포트를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공유기에 뭘 이제 세팅을 해 놓냐면 야, 앞으로 이 밑에 애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공유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 아까처럼 다른 유저가 이렇게 해서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요청이 올 때 그 요청하는 패킷이 만약에 7번 포트를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IP 1-2로 패킷을 보내. 알겠지? 그러면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할 거야. 라고 정해놓는 게 포트 포딩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스토리를 딱 정리를 할게요. 배틀넷이 이 다른 유저 B에게 알려줬어요. 이 방은 IP 1번으로 접근하면 돼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 IP는 공유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유저가 3대3 헌터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럼 공유기한테 땅 오죠. 그럼 1번이에요, 이 공유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킷이 여기까지 와요. 근데 공유기가 만약에 포트 포워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하이핑이 떠요. 근데 만약에 이 공유기에 이 7번이라는 포트는 야 1-2번으로 반드시 보내 라는 포트 포워딩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유저가
3대3 헌터 방에 들어왔을 때 이 패킷은 7번 포트를 사용하네. 그러면은 오케이. 1-2번 IP로 내가 전송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기가 여기다 바로 전송을 해줘요. 그럼 PC는 7번 포트니까 스타크래프트구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연결을 하게 되면서 이 다른 유저는 쭉 해서 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해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포트 포워딩이고, 그러면 DMZ는 뭐냐? 그건 뭐냐면 그냥 모든 포트를 다 무슨 포트든 상관없다. 무조건 나 PC 1-2번으로 다 보내라. 이게 DMZ예요. 자, 생각보다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고 많은 시간을 썼어요. 자, 그러면 포트 포워딩을 어떻게 설정하고 DMZ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던가 아니면은 설명을 안 할 계획이에요. 그냥 그런 거는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개념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IP 카메라 세팅, NAS 설정 이런 거에 전부 다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응용하면 공유기 밑에 공유기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포트 포워딩을 2번 하고 뭐 공유기 밑에 공유기가 들어가면 포트 포워딩을 3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잘 온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만약 모른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